네,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나와야 될까요? 자, 안철수 의원의 고민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문재인 대표를 향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당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한 정치권 현안과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한 주간의 대통령 지지도부터 살펴볼까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기후변화 협약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었고요. 또 유네스코 연설이 있었습니다. 외교 행보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0.7%포인트 상승한 47%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1.7%포인트 하락한 4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47.8%로 부정평가를 6주 만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간으로 보면 한중 FTA 국회 비준안 통과와 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관련 보도가 이어졌던 월요일 날은 1.4%포인트 오른 47.6%를 기록했고요. 다만 한중 FTA 농어촌 상생기금 준조세 논란이 보수신문에서 좀 비난 일색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4.6%로 좀 빠졌었고요. 그 다음날 유네스코 연설과 체코 방문 소식 보도가 이어지면서 48.4% 그리고 49.3%까지 올랐다가 건강보험 10년 내 고갈 보도가 이어졌던 금요일 날은 48.8%로 소폭 하락했는데 최종 주간 집계는 0.7%포인트 상승한 47.8%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럽 순방을 마치고 토요일이었죠. 오전에 서울공항을 통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권 내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도착해서 당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 악수를 하는데요. 악수를 하는 시간이 달랐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원유철 대표와는 꽤 오랜 악수를 하면서 원내 상황을 설명받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아까 한 3초 인사하고 끝났는데요. 무려 3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배종찬, 뭐 다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35초를 다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배종찬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물론 이걸 권력관계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외교 국제관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는 대통령 지지율 임기 3년째 이제 막바지인데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각종 개혁과 경제적인 성과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관심은 다른 정치적 이슈보다도 이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 입법 가능성, 또 처리 과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관심이 높았고요. 한중 FTA 그리고 노동개혁 5법 등에 대해서 원유철 원내대표와 어떤 국회 협조와 관계되는 부분들 얼마만큼 협조가 되었는지 그리고 외교 순방 중에 얼마만큼 일처리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그래서 대통령의 관심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국회에서 협조가 되는지를 살피는 그 관심에 집중됐던 것으로 그리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원유철 대표, 원내대표가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과 얼마나 오래 있느냐도 정치인으로서는 본인의 위상을 나타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지역구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본인의 지역구를 방문한 곳과 방문하지 않은 곳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때 누가 옆에 있느냐도 큰 차이가 나는데 원유철 원내대표에게는 어쩌면 이게 이른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본인도 역시 내년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것 자체는 굉장히 선거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국회 관련된 보고 원유철 대표가 사실 더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입장이었었고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른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원유철 대표의 어떤 전략적인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누가 대통령 옆에 가느냐를 두고 뭐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몸싸움을 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네. 저리 가라고 밀어붙이고
본인이 옆에 갔다가 카메라 앞에 포착이 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정당 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고 있죠?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동반 상승한 효과도 있고요. 또 새정치연합이 당 내용에 빠지면서 어부지리 효과도 있었습니다. 42.9%로 지난주 대비 0.2%포인트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26.9%, 0.6%포인트 상승했는데 누리과정 보육 예산 논란으로 지지층 결집한 현상도 있었고 한중 FTA 처리에 따라서 또 지지율이 오른 측면도 있었는데요. 지도 체제를 둘러싼 당 내용이 격화되면서 주 후반에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새누리당 얘기 먼저 할까요? 어제 지금 뭐 당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천룰을 둘러싸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랬던 지도부가 어제 만찬회동을 가졌어요. 그런데 서청원 최고위원이 뭐 저녁 때 뭐 복집 가서 좀 고기나 한번 먹을까 하니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원내대표였고요. 원유철 원내대표. 사진 있습니까?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유철 원내대표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다 먹기 전인가요? 아니면 먹은 다음인가요? 아주 푸짐한 상을 차려놓고 기분 좋게 앉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새누리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좀 협력 그리고 절충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 가장 중요한 지금 새누리당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뭐니 해도 내년 총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공천 룰이라고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새누리당 내에 갈등이 있다면 그것의 불씨는 바로 공천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새누리당이 좋은 환경이라는 이야기는 들려옵니다만은 야권발 어떤 변화의 이 모습도 참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보다는 화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공천 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식사를 하면서 절충하고 화합하고 대화하고 이 소통하는 장면을 보이는 이런 전략에 비롯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사실 친박 의원 내부에서 고령 다선 의원들의 이선 후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렇죠. 중심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서청원 최고위원은 일단 화제를 좀 다른 쪽으로 돌리는 입장에서도 김무성 대표와 좀 협력을 하면서 빨리 이 공천 룰과 관련된 논의로 전개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자, 서청원 그리고 김무성 의원 두 사람 다 지금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대교체론 나오고 있죠. 또 하나는 험지 출마론 나오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험지 출마하라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청원 최고위원한테 뭐 세대교체하자, 이선 후퇴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공천 앞두고 지금 한참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때 본인의 자리부터 완전하게 굳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 챙길 건 챙기고 가장 바쁠 때일 것 같습니다. 당 개파의 어떤 수장 또는 지도부로서는. 비교되는 모습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에도 앞으로 뭐 다양한 어떤 당의 흐름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최고위원 사태도 거론되는 등 상당히 어떤 갈등이 커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위원이기는 하지만 고령으로 인해서 내년 총선에서의 불출마 그리고 험지 출마와 관련된 그런 주장이 각각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서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분리해 줄 수 있는 환경을 이러한 최고위원회 어떤 단합된 모습을 통해서 같이 이해하고 극복해가는 그런 어떤 절충의 장으로서 활용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안으로는 얼마나 굶어있고 안으로는 자기네들끼리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있겠습니까만은 국민들 앞에서 저런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 역시 뭐 나름 정치권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물론 이걸 뭐 그 지금 여당 상황과 야당 상황이 뭐 다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사실 마찬가지죠. 공천 앞두고 누가 뭐 양보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건 야당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은 거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일단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부터 살펴보고 그리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김무성 문재인 양당 대표가 지난주에는 한중 FTA 국회 처리 때문에 두 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 20.6%였고요. 문재인 대표는 18.6%였습니다. 각각 0.8%포인트 또 0.8%포인트 동률로 올랐는데요. 박원순 시장은 12.3%로 좀 소폭 빠졌고요. 또 관심의 대상인 안철수 전 대표 0.1%포인트 오른 수치를 나타냈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이제
그 문재인 대표가 이번 주에는 당 내용 심지어는 이제 탈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두 분 지지율이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약세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5위 오세훈, 6위 김문수 후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관련 소식 질문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 끝냈는데 이 얘기 나온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공천 특별기구를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황진아 의원이, 황진아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그 복집에서의 나왔던 얘기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황진아 의원은 친박계라기보다는 김무성계에 조금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친박계에서. 그리고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결선 투표제를 김무성 대표가 좀 받아들이는 이런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 요 얘기는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이 두 사람 헤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의 선거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이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놔야 되는데 지금은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그런 총선에서의 승리 분위기 또는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분위기가 오히려 희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총선에서의 절박함 그리고 대선에서의 답답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이 서울 지역에서의 내년 총선에서의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과연 총선에서의 승리조차 가능하겠느냐 이런 어떤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서울 지역구에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서도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비교 우위인데요. 문제는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관계인데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기자회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이 춥습니다. 당은 더 냉랭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입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개파도 없을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혁신전대 교체 요구 다시 안철수 대표님 말씀하셨죠? 제가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문재인 대표. 그런데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이런 시를 올렸습니다. 내용 보시죠. 고정희 시인의 시입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의 내용입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죠.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자, 가는 길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아침 회의 때 또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마이웨이 가겠다는 걸로 봐야 되나요? 지금 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퇴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문 대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혁신위를 구성했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추정했던 혁신안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이 문재인표, 문재인식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당의 지지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게다가 이 차기 대선 후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발표된 것처럼 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함께 자기 대선 후보로서도 양강 구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지지율까지 연결되는 지지 기반은 만들어져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동안 추진해왔던 28 전당대회의 당대표로서 추진해왔던 것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예. 의지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는 그런 시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당대표는 뭐 내놓을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탈당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방법이 있는 걸까요? 일단 탈당을 하면 호남에서는 진검승부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손학규 전 대표 측이나 아니면 천정배 의원 측과 연대를 해서 호남 신당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뭐 지난 16대 때부터 계속 야권은 매년 그 선거가 있었던 1월 달에는 이렇게 전당대회를 했었던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야권은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새정치연합은 일단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총선 준비가 이제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 방금 시에서도 나왔지만 외롭다는 표현이 있었고 또 진은혜, 마치 안철수 전 대표를 진은혜라고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본인 시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야권에서는 새누리당 내부 보고서처럼 결국에는 총선 때 1대1 그 구도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니까 안철수 의원 지역구 또는 문재인 의원 지역구에 여당에서 총선 공천할 때 딱 이제 노리고 전략 공천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는 신당이 만들어져야 될 경우에는 야권의 내년 총선에서의 이 세력은 분열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는 분열되는 것이죠. 거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당선 가능성, 선거의 환경은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바로 표적해서 이 총선에서의 어떤 선거 영향력을 통해서 야권의 유력 주자를 잡음으로써 대선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선제적으로 압도해 나가는 그런 포석을 새누리당은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죠.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당내에 또 다른 키를 쥐고 있는 김한길계가 키를 쥐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자, 김한길계 하면 일단 누구죠? 뭐 이정골 원내대표를 꼽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있고요. 또 김관영 수석 사무부총장, 또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있고 최재천 정책위의장 등이 있습니다. 수는 많지는 않지만 많은 실세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친노 진영에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탈당하지 않고 협조를 하면 그래도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그런 환경이 되는데 만약에 김한길계가 탈당을 해버리면 굉장히 큰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한길계의 경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요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호남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김한길계의 경우에는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해 상당히 수도권의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도권에서의 내년에 가장 많은 의석수가 걸려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총선 이후에 대권 역량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신당 쪽에 만약에 그렇게 서게 된다면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유지냐 소멸이냐 이러한 큰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김한길계의 향후 행방은 상당히 큰 어떤 그 후폭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 정치권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